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교사 김학희입니다. 네 번째 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K-에듀파인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 설정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수신 그룹과 정결 규정에 따른 학교 결제선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신 그룹 및 결제선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에듀파인 업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 수신 그룹 관리랑 두 번째는 나의 결제선 관리예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설정에 들어가셔야죠. 개인 설정은 오른쪽 상단에 있어요.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 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개인 환경 설정이라고 있죠.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개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설정에 개인 수신 그룹 관리랑 나의 결제선 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제가 사용합니다. 개인 수신 그룹 관리를 누르시면 여기 보면 교사 수신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수신 유형을 보시면 문서, 메모, 일정, 메일, 공람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 거는 문서랑 공람만 아시면 돼요. 문서라는 거는 선생님이 뭐 담당하시는 역할, 업무가 생활 쪽이다 하면 교육지원청에 생활 담당하는 과가 있겠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생활 담당하는 과가 있겠죠. 그거를 매일매일 검색해서 찾아서 제출할 때마다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설정한 그룹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좀 더 일 처리가 빠를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제가 만든 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그룹은 저는 초등교육과랑 학교교육과만 했어요. 여기서 거의 다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했고요. 이 교사는 공람 올릴 때 선생님들 공문 공람하실 때 선생님들 다 체크하는 거 그냥 전체 다 체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체크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관련된 선생님들만을 미리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전체 이거 전체를 다 선택하신 분들이 계세요. 딱 하면 예를 들어 공문과 상관이 없는 선생님들한테까지 사람들한테까지 다 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미리 해놓으면 선생님들한테만 공람을 할 수 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가 있어요. 신규 버튼을 누르시고요. 먼저 저는 제가 생활 담당이라고 해봅시다. 생활 담당. 그럼 생활 업무를 하는데 공문 올 때 문서로 체크하셔야겠죠. 문서. 그리고 나서 조직도로 보셨을 때 먼저 교육청에 교육국이죠. 거의 일반적으로 교육국에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많은데 인성건강과가 많아요. 생활은. 그래서 인성건강과에서 많이 오고 또 교육청, 도교육청 말고요. 이제 시도교육청 있죠. 시도교육청 됐을 때 또 교육지원국에 보시면 생활교육과가 있죠. 생활교육과. 여기서 공문이 많이 오겠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생활 업무로 만들어서 나중에 기한 올릴 때 여기서만 검색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만들어졌어요. 생활 업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반영 여부가 있어요. 반영 여부. 반영을 해주셔야 선생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반영이 있어요. 반영을 해주셔야 선생님이 사용 가능하다. 꼭 기억해주세요. 자, 반영을 바뀌었죠? 이제는 선생님이 기한 올리실 때 생활 업무 그룹이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람 한번 해볼게요. 신규. 자, 이번에는 부장교사. 이제 부장교사 선생님들한테만 공람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럴 리는 없죠. 거의. 근데 공람 체크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부장 선생님들을 막 체크해 놓으세요. 일단 그냥 부장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밑에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대충이에요.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죠? 선택해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저장을 딱 누르시면 여기 부장교사라는 그룹명이 생기고 공람에 동그라미 쳐있죠. 8명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미반영. 그래서 다시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 반영을 누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공람 처리하실 때 부장교사 그룹이 생겨서 편하게 공람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죠? 자, 근데 전 이거 안 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삭제해야 되는데 반영된 상태에서는 삭제가 안 돼요. 이미 반영된 수신 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반영 취소가 있습니다. 반영 취소를 누르시고 다시 또 지울 거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둘 다 미반영이 됐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수신 그룹을 관리하면 업무하실 때 좀 더 편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나의 결제선 관리. 전 이거 왜 했느냐, 예전에 기간 올릴 때 교장선생님 하고 나서 교감선생님으로 올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은 서운해 하셨습니다. 김학기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교장선생님이 마지막 결제가 돼야지 않을까?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근데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써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보시면 저는 3가지였어요. 일반 기한, 이 2가지는 품위 올릴 때의 기한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한 보시면 제가 기한하고요. 교감쌤, 교장쌤 30만원이 초과될 때 학교마다 정기율 규정이 다르죠. 저 실장님 협조, 교감쌤 검토, 교장쌤 결제. 30만원 이하일 때는 저 실장님 협조, 교감쌤 결제. 이렇게 해놓으면 순서를 잘못할 경우가 없어요. 막 실장님이 마지막 결정되고 막 이런 실수할 수 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는 어차피 꼼꼼해서 실수 안 한다 하면 안 만드셔도 되지만 저처럼 덤벙대고 성격 급한 선생님들은 이거 해놓으시면 이제 편해요. 기한 올리실 때 실수할 일이 없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가가 있죠. 자, 추가 해놓고 나서 이제 결제선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병렬협조 했었죠. 병렬협조 운영위원회나 뭐 회의록, 협의록 이런 거 할 때 결제 맡을 때 그것도 거의 정해져서 학교마다 위원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통합 병렬협조, 그냥 병렬협조 하고 나서 하나씩 추가하시는 겁니다. 막 추가할게요. 일단 선생님들 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보시면 여기 내용을 너는 병렬협조, 자, 주무관님이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병렬협조. 아이고, 근데 끝에는 병렬협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감선생님도 하나 올리고, 교감선생님 올리고, 자, 이렇게 되면 너희도 넣고 여기 3명까지. 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결제가 됩니다. 저장 하면 보세요. 여기에 결제선 구분에 병렬협조가 추가가 됐죠. 나중에 병렬협조 하실 때에도 한 명 한 명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정해져 있다면 이렇게 병렬협조 기한 칸을, 결제선 라인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필요 없으니까요. 지울게요. 여기 수정도 있고요. 삭제가 있는데 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짜잔. 자, 개인 수신 그룹 관리와 나의 결제선 관리는 우리 선생님들 업무하실 때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꽤 편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K-에듀파인의 메뉴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K-에듀파인의 메뉴 즐겨찾기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에듀파인의 메뉴 즐겨찾기 설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공문이나 자료 집계는 업무 관리에서 처리하죠. 그리고 품위는 학교 회계에서 처리합니다.
근데 이걸 각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 게 참 편리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결제대기, 기한한 문서, 결제한 문서, 접수한 문서, 문서 등록 대상까지를 일반 공문 관련된 것 메뉴, 그리고 제출 요청 자료는 자료 집계 메뉴, 품위 등록, 품위 목록은 학교 회계 메뉴를 즐겨찾기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에듀파이는 첫 화면 자체가 즐겨찾기가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시면 업무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편리하신 것들 하나만 해볼게요. 문서 관리를 보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를 먼저 정하셔야겠죠. 일단 저는 제가 제거 기한한 문서를 먼저 볼게요. 기한한 문서. 자, 기한한 문서 봤는데 이 메뉴를 즐겨찾기에 넣고 싶다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즐겨찾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십니까? 별? 이 별을 클릭하시면 지금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즐겨찾기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정했던 즐겨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부재중 문서는 쓰진 않지만 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서를 내가 즐겨찾기에 넣고 싶다 하면 부재중 문서를 클릭하셨죠? 여기 보시면 별 보이시죠? 별 얘를 클릭하세요. 별 클릭하시면 부재중 문서를 메뉴에 즐겨찾기에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자, 즐겨찾기 등록. 자, 메뉴 나의 문서 부재중 문서 아무튼 예, 결정됐네요. 확인 누르세요. 자, 저장 완료됐죠? 그러면 보세요. 즐겨찾기에 부재중 문서가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한눈에 내가 원하는 메뉴를 금방 클릭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를 바꾸는 건 좀 안 되는데 삭제는 됩니다.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 설정이 있어요. 보시면 나의 문서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내가 등록한 거 있어요. 부재중 문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 그리고 저장 하시면 짜잔 자, 없어졌죠?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짜잔 사라졌습니다. 자, 에듀파인의 메뉴 즐겨찾기 설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